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 당신은 하고 싶은 말은 참는 대신에 미소로 대신한 적이 분명히 있어요. 회의실에서 상사의 말도 안 되는 농담에 입술을 깨물며 웃어 보인 그 순간. 퇴근 전에 갑자기 떨어진 부당한 업무 지시에 알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인 그 찰나. 오랜 친구의 끝없는 신세 한탄에 지쳐가면서도 괜찮아. 계속 얘기해라고 말해버린 그 밤. 그 순간들마다 당신은 아주 작은 조각씩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사회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도 하고 인간관계의 지혜라고도 포장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혹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밀려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의 정체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당연한 피로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지속적인 경고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날카롭고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당신이 먼저 타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때로는 가장 지적이고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을 느낄 때 심리학은 이를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내면의 무게, 즉 열등감이나 수치심 혹은 해소되지 않은 분노를 당신이라는 그릇에 조용히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잠시나마 정서적 해방감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상대의 감정적 찌꺼기를 대신 짊어지고 하루를 마칩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진정한 시기심은 단순히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상대의 좋은 점을 아예 파괴해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당신이 따뜻하게 베푸는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초라함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그 거울을 깨트림으로써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려 합니다. 당신의 빛이 그들에게는 눈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관계가 곧 좋은 관계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보낸 세월이 아까워서 예정이라는 이름의 미련 때문에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에도 분명히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인연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수명을 다한 관계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말한 인지부조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올가맵니다. 상대가 내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결점을 억지로 합리화하게 만드는 심리적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본 세월이 몇 년인데라는 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말, 이 말들이 무례함을 덮는 방패로 사용되는 순간을 당신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필요 없는 합리화를 멈추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심리적 불쾌감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훨씬 더 냉혹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아주 예민한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이 경보 시스템은 즉시 비상 신호를 울리며 온몸에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뿜어냅니다. 이것은 원시시대에 맹수를 만났을 때와 완전히 동일한 생존 반응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고 뇌 전체가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만성화될 때 일어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솔 수치가 2배로 높아지면 생물학적 나이가 무려 50%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당신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매 순간 당신의 세포는 실제로 더 빨리 늙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코르티솔은 기억의 중추인 해마를 직접 공격합니다. 신경 영상 연구들은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해마의 용적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판단력이 무뎌지고 심지어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까지 제 기능을 잃습니다. 수준 낮은 관계를 견디는 동안 당신의 뇌는 산성 용액에 담긴 것처럼 서서히 부식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의도를 분석하고 내 반응을 검열하고 불쾌감을 억누르는 매 순간 이 귀중한 에너지는 무섭게 소모됩니다. 정작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소중한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해야 할 때 그 에너지는 이미 바닥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이들의 감정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당신의 가장 소중한 정신적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실천 기술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근거 없는 말을 하거나 무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에 구구절절 해명을 늘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해명은 을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판단대 위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제 인생의 진실을 일일이 증명할 의무는 저에게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중립, 이른바 안개 작전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은근슬쩍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상대의 말에 반박하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이렇게 짧게 응답하십시오. 당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상대의 공격이 안개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극을 얻으려 하지만 당신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의 도끼질에 지쳐 멈추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쏟아내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이들에게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조용히 제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는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 걱정되십니까?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서운함까지 배려하느라 당신의 영혼이 병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입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하면 반드시 반격이 옵니다. 너 요즘 너무 차갑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변하니?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던지는 마지막 밧줄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응수하십시오. 맞아요. 저도 이제야 제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변화가 변덕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임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개성화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가면에 맞춰 살던 자아를 벗어던지고 오직 나만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대개 혼자 있을 수 없는 무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전부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관계의 문을 닫는 그 순간 당신은 이 고귀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연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제거되고 진실한 울림만 남게 되는 축복입니다. 무례한 이들이 떠나간 빈자리는 외로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감이 고요하게 들어앉을 공간이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단호한 뒷모습은 냉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세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지적이고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먼저 등을 돌리십시오.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만의 향기가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지쳐있던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나를 되찾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